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기아에서 새롭게 출시된 신형 EV6 페이스리프트 시승기를 전해드려볼까 합니다. 기아 EV6는 기존에도 인기가 많았던 국산 전기차였고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은 모델이었기 때문에 부품 변경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바꾸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배터리 용량을 늘렸고, 외관에서의 익스테리어 변화를 주었고요. 인테리어에서는 좀 더 소프트웨어적으로 사용하기 편한 CCNC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큰 변화를 겪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는 리뷰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변화가 있습니다. 부품 변경하면서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 바로 배터리인데요. 배터리가 기존의 77.4kWh 용량에서 84kWh로 그 용량을 늘렸습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바로 배터리인데요. 그리고 전기차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역시나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EV6는 부품 변경을 하면서 가격을 동결했습니다. 가격을 올리지 않았어요. 익스테리어도 바뀌었고 인테리어에서도 바뀐 점들이 많고 심지어 배터리까지 키웠는데 가격은 그대로 유지한 것이죠. 참 바람직한 부품 변경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아졌는데 가격은 똑같으니까 사실 안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EV6를 안 그래도 고려를 하고 있었는데 부품 변경하면서 배터리도 커졌고, 그에 따라서 주행거리도 늘어났고, 내 외관 익스테리어 인테리어도 더 좋게 바뀌었는데 가격이 똑같다라는 건 정말 반가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EV6는 스탠다드와 롱레인지 이렇게 나뉘었었습니다. 그런데 부품 변경되면서 전체 다 배터리 용량을 84kWh로 통일했기 때문에 스탠다드는 없어졌습니다. 롱레인지만 남았고요. 그렇다면 이 스탠다드의 역할은 누가 하느냐라고 본다면 기아에서 또 최근에 출시된 컴팩트 전기차 SUV가 있죠. EV3가 스탠다드가 나오면서 기존의 EV6의 스탠다드의 역할을 좀 대체한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스탠다드를 고려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EV6는 부품 변경이 되면서 롱레인지만 판매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역시나 롱레인지 모델이고요. 그리고 듀얼 모터가 적용된 4륜구동 모델이고, 트림은 어스 트림입니다. 트림은 총 4가지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가장 최상위 트림, GT 트림 바로 밑에 있는 게 어스 트림입니다. 아마 EV6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선호도가 높은 트림이 어스 트림이 아닐까 싶은데, 이 시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휠 옵션까지도 적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승차 기준으로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432km고요. 2륜구동 19인치 휠 기준 부분 변경된 EV6의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494km입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커지면서 주행거리 역시나 늘어났다라는 게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EV6 같은 경우에는 2륜구동 19인치 휠 기준으로 거의 500km 이상까지 주행이 가능한 차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이죠. 2023년 등록된 전기 차량의 대수는 무려 16만 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전기차는 시기상조다라는 말은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기차는 이제 도로를 다니다 보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차량이 되었고, 제 주변에서만 하더라도 전기차를 타시는 분을 어렵지 않게 정말 흔하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 근래 한 2, 3년 사이에요. 국산 수입할 거 없이 정말 다양한 브랜드의 많은 전기차들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더 자주 출시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전기차들이 출시되는 그 주기가 빨라지고 그 양이 더 많아졌는데요. 그에 따라 매력적인 전기차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서 EV6 같은 경우에는 수입차와 비교하더라도 전혀 상품성이 뒤지지 않고 매력적인 전기차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차의 장르는 CUV입니다. 일단 세단도 아니고 SUV도 아닌 그 중간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사실 국내에서 이런 애매한 장르가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크로스컨트리 같은 장르가 사랑을 못 받은 장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 CUV 형태를 띠고 있는 아이오닉5나 EV6는 꽤나 성공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CUV 장르의 특징은 세단의 승차감과 SUV의 적재용량, 이 높은 시야, 이런 부분들의 장점을 적절히 섞은 장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타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 장점을 느꼈습니다. 일단 세단보다는 좀 더 높이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전이 좀 더 쉬웠고요. 그리고 트렁크를 열었을 때 적재용량 부분에서도 세단보다는 확실히 넉넉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가 개폐되는 그 넓이, 범위 자체가 세단보다는 넓기 때문에 좀 더 큰 짐을 넣고 빼는데 용이하다라는 구조를
가졌고요. 그래서 기존에도 참 매력적이었던 EV6는요, 이번에 부분 변경되면서 익스테리어에서는 전면 헤드라이트와 후면 하단 범퍼 정도의 변화만 이뤄냈습니다. 기존에도 워낙 잘생겼던 외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EV6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아이오닉5와도 함께 비교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제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을 말씀드리면 저는 EV6의 디자인이 좀 더 제 취향입니다. 아이오닉5는 약간 각져 있고 레트로한 느낌을 내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좀 더 스포티하고 날렵한 라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EV6가 가지고 있는 이런 디자인을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실제 EV6를 실물로 봤을 때, 특히나 측면부를 봤을 때 상당히 매끈한 라인을 갖고 있고 약간 쿠페스러운 그런 루프 라인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이드미러를 통해서 보이는 리어 휀더의 볼륨감이나 이 전면부, 지금도 운전하면서 보이지만 이 프론트 보닛의 이런 양감, 덩어리감들이 디자인적으로 주는 만족도가 꽤나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오닉5와 EV6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이 GMP 플랫폼, 순수 전기차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성능적으로나 기능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약간의 옵션들의 차이, 이 썬루프가 파노라마냐 와이드 썬루프냐 이런 차이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에서는 새로운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GT라인까지 포함하면 두 가지의 새로운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지금 어스트림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투 스포크 타입으로 되어 있고 스티어링 휠의 컬러는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트 컬러 같은 경우에도요, 어스에서만 선택이 가능한 브라운 컬러입니다. 그래서 어스에서만 선택 가능하기 때문에 브라운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어스트림을 선택하셔야만 이 시트 컬러를 경험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에서는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기존 디스플레이보다 좀 더 슬림해지고 모서리가 좀 더 라운드로 이렇게 모나지 않게끔 다듬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아이오닉5처럼 이 칼럼식 기어 변속기를 적용했다거나 그런 변화는 있지 않습니다. 주로 운전석 위주의 변화가 주된 변화 포인트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봤을 때는 이 CCNC가 적용이 되면서 무선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이 된다라는 것도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분 변경하면서 제가 직접 타보니까 가장 크게 와닿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승차감 부분입니다. 이번에 EV6 부분 변경 같은 경우 주파수 감음형 댐퍼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EV6에서는 없었던 기능이고, 다른 전기차들을 봤을 때 아이오닉5나 테슬라 이번에 모델3 하이랜드 같은 모델들에 적용이 된 게 이 주파수 감음형 댐퍼인데요. 그래서 이 주파수 감음형 댐퍼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승차감을 결정짓는 이 부품으로 서스펜션을 얘기를 합니다. 쇼바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서스펜션 댐퍼 내부에 주파수 컨트롤 유닛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파 고주파 상황에 따라서 이 서스펜션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쇄력 조절을 전자제어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주파수로 감쇄력 조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상위 모델로 가면, 좀 더 비싼 모델로 가게 되면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탑재해서 이 감쇄력을 조절을 하지만, 전자제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부품값도 비싸기 때문에 그 약간 절충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제어로 이 서스펜션을 조절하는 건 아니지만 이 주파수를 통해서 서스펜션의 감쇄력을 조절해준다. 그에 따라서 더 나은, 더 편안한 승차감을 만들어주는 게 이 주파수 감음형 댐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차랑 크게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차의 무게고요. 두 번째는 강력한 토크입니다. 일단 같은 등급의 같은 크기의 내연기관 모델과 비교해 봤을 때는 전기차가 보통 200에서 300kg 정도 더 무겁습니다. 배터리 무게 때문에 더 무거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전기차는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엑셀을 밟자마자 최대 토크가 발휘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속이 상당히 빠른 것이 또 전기차의 특징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어 내구성이 일반 내연기관 차들보다는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타이어를 좀 더 단단하게, 좀 더 무겁게 만드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내연기관 차들보다 당연히 승차감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승차감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이 주파수 감음형 댐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내연기관 차에도 적용이 되어 있어요.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에도 주파수 감음형 댐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전에 아이오닉5와 EV6를 탔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승차감이다 라고 느꼈거든요. 제가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이오닉5는 좀 더 컴포트함, 좀 더 편안함에 맞춰져 있고, EV6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스포티하고 단단하고 쫀쫀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현대는 약간 벤츠의 느낌이고 기아는 BMW의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아의 승차감이 좀 더 저한테 맞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된 EV6를 타보니까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제가 이전 EV6에서 느꼈던 약간 그런 쫀득함, 쫄깃함이 조금 많이 없어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차를 딱 타자마자 느꼈던 건데 되게 편안해졌다라고 느꼈거든요. 물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많은 소비자분들이 단단하고 쫄깃한 것보다는 편안함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승차감을 이렇게 더 개선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존 EV6 승차감의 만족도를 느꼈던 저와 같은 소비자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5와 EV6의 큰 차이점 하나는 이 승차감, 서스펜션이라고 느꼈었는데, 이제는 뭐 아이오닉5와 EV6 간의 이런 승차감 차이가 거의 안 느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오닉5도 편안하고 EV6도 편안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주파수 감명 댐퍼 적용으로 인해서 방지턱을 넘을 때라든지 고속으로 범프를 넘을 때 확실하게 체감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진짜 편해졌다, 승차감 진짜 좋아졌다, 20인치를 꼈음에도 승차감이 좋아졌다라고 확실하게 느꼈던 부분이었는데, EV6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뭐 특성, 약간 캐릭터를 조금 잃은 것 같아서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승차감 차이가 가장 크게 와 닿았고요. 뭐 시각적으로 보이는 뭐 익스테리어 디자인이라든지 이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은 뭐 당연히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와닿는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몸으로 체감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승차감 부분이었고요. 지금 이렇게 가속하면서 사운드가 나는 건 제가 이 일렉트릭 사운드 기능을 켜놨기 때문에 이렇게 가속을 할 때마다 사운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뭐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스노우 모드까지 있는데 뭐 주로 사용하시는 게 에코나 노멀 모드가 되겠죠. 그래서 가끔 뭐 때에 따라서는 스포츠 모드로 사용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승 차량은 듀얼 모터, 즉 4륜구동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드별로 한번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에코 모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엑셀레이터를 좀 세게 이렇게 밟더라도 이 보통은 후륜 모터로만 구동을 합니다. 지금 구동력 배분 요 그래프를 보게 되면 웬만해서는 전륜 모터를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코 모드에서는 후륜 모터로만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는 부분이고, 노멀 모드에서는 평상시에는 후륜 모터로만 이제 구동을 하다가 내가 가속을 했을 때, 엑셀 페달을 세게 밟았을 때는 전륜 모터까지도 보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는 전륜 모터까지도 개입을 해서 이렇게 구동력을 4바퀴 다 굴러가게 하게 되고요. 이제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는 상시, 앞뒤 모터가 모두 개입을 하게 됩니다. 상시 4바퀴 굴림 시스템으로 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내연기관에서는 이 RPM 게이지, RPM 사용 범위에 따라서 에코, 노멀, 스포츠를 나눴잖아요. 보통 내연기관에서 이코 모드 같은 경우에는 한 1500rpm 미만, 1000에서 1500rpm 정도에서 변속을 했고, 노멀 모드에서는 한 2000에서 2500rpm 정도 사용을 했고, 스포츠는 뭐 3000rpm, 뭐 때에 따라서 스포츠 플러스가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4000rpm 이상에서 변속을 하면서 RPM 사용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모드에 변화를 주었다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구동 방식, 모터 구동에 따라서 이 모드를 달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노멀 모드가 제일 편했습니다. 이코 모드도 괜찮았지만 노멀 모드로 가는 게 가장 편했어요. 그래서 전기차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회생제동 부분이죠. 이 EV6 역시나 핸들 뒤편에 있는 패들 시프트 통해서 회생제동의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은 플러스, 오른쪽에는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를 당기면 회생제동이 더 강해지고, 마이너스를 당기면 회생제동이 약해지게 됩니다. 저는 보통 시내에서 레벨 0 혹은 레벨 1로 회생제동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너무 강하게 되면 뭐 탑승객들도 멀밀하지만 운전자도 그렇게 편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0이나 1 혹은 오토로 사용을 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도 적극 추천드리는 회생제동의 세기는 이 마이너스를 쭉 당기고 있으면 오토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계기판 오른쪽 하단에 초록색으로 오토라고 뜨거든요. 이 오토는 어떤 기능이냐면, 앞에 차가 있을 때는 내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여주게 됩니다. 마치 반자율 주행을 사용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지금도 제가 엑셀을 쭉 밟다가 앞차가 속도를 줄여서 앞차랑 가까워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여주게 됩니다. 근데 완전 정지까지는 안 돼요. 완전 정지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는 내가 밟아야 됩니다. 이 반자율 주행은 아니기 때문에 앞에 차가 쓰더라도 완전 제동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오토를 썼을 때는 완전 제동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는 내가 밟아야 된다. 하지만 앞차가 속도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또 줄여주고, 그렇다고 앞차가 속도를 낸다고 해서 가속을 하진 않아요. 가속은 내가 직접 에셀레이터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자율 주행이랑은 조금 개념이 다른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브레이크를 밟는 횟수를 현저하게 줄여주는 그런 모드다, 그런 회생제동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토를 좀 위주로 사용을 했고요. 이건 시내 주행보다는 고속 주행에서
확실히 좀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회생제동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또 쭉쭉 당겨 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아이페달 모드까지도 제공이 됩니다. 이제 맥스라고 해서 아이페달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완전 제동까지, 회생제동을 통해서 원페달 드라이빙까지도 가능한 해당 기능을 제공하게 되는데, 원페달 드라이브 모드는 잘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는 레벨 0, 이 플러스를 쭉 당겨가지고 레벨 0이나 레벨 1 정도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벨 0이나 레벨 1 정도만 하더라도요, 회생제동이 좀 개입을 잘해서 그런지 주행 가는 거리가 그렇게 자주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주행거리도 어느 정도 좀 커버를 하면서 크게 뭐 멀미라든지 뭐 이질감을 안 느끼게 주행할 수 있겠다라고 느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전기차에 대한 생각은 이 중형급, 그러니까 준대형급 이하에서 확실히 내연기관 차들보다는 전기차가 갖는 이점이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경차라든지 준중형차, 이런 중형급 차량 이하에서 확실히 전기차로 전환이 되었을 때 매력이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보통 준중형급 혹은 준대형급 이하의 차량에서는 뭐 4기통 엔진을 사용하고, 고급차라고 하면 6기통을 쓰고 8기통을 쓰기 때문에 엔진 자체가 워낙 좋습니다. 엔진 자체가 조용하고 변속기도 참 좋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을 못 느껴요. 그리고 그런 차량들은 또 방음 처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엔진이라고 하더라도 실내 탔을 때 조용한 편입니다. 그런데 뭐 중형급 이하, 뭐 특히나 경차나 뭐 준중형차 이런 차량들은 뭐 방음적인 부분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확실히 이렇게 전기차 파워트레인을 사용을 했을 때 느끼는 이점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가속의 부분에서도 이렇게 전기차는 바로바로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뭐 4기통 엔진을 쓰는 내연기관 모델을 대비해서는 파워트레인 부분, 드라이브 트레인 부분에서도 이점이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이 EV6 같은 경우에도 뭐 크기적으로 보면 뭐 스포티지라든지 투싼이랑 비교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뭐 NVH 측면, 유지 보수비 측면에서는 확실히 메리트를 갖고 있죠. 그런 부분이 EV6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만약 전기차를 사게 된다면, 저는 아직 전기차를 구매하지는 않았었지만 제 첫 전기차가 어떤 게 될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런 중형급 이하의 차량 전기차에서 저는 매력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승기 리뷰에 이어서 다음 리뷰로는 EV6 페이스리프트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실내 기능과 공간 옵션에 대한 리뷰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음 리뷰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형 EV6에서는 승차감이 개선된 부분이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었다.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뭐 많은 분들께서 이 차를 타셨을 때는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라고 느끼실 만한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양한 자동차 소식 꾸준히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EV6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